통계청 자료를 보면요. 2023년 기준으로 국내 등록된 차량이 2,600만 대, 국민 2명 중에 한 대씩은 갖고 있다는 뜻이죠. 또 이맘때 나오는 게 있습니다. 자동차 세금인데 자동차 관련된 세금 종합적으로 한번 알아보시죠. 슬기로운 세무생활 시간 누리세무그룹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김철훈 세무사입니다. 저도 며칠 전에 이거 받았는데 이맘때 되면은 연납 신청하시라. 자동차 세금 1년치 한꺼번에 내면 조금 할인됩니다. 이거 날아오죠. 맞아요. 이맘때쯤에 이제 자동차세를 1년치 한꺼번에 내게 된다면 네. 할인을 해주는 연납 할인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올해도 어김없이 이제 자동차세 연납 할인은 자동차세를 납부하고 있는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자동차 소유자라면 누구나 신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게 자동차뿐만이 아니라요. 뭐 오토바이 같은 이륜차라든지 아니면 덤프트럭이나 콘크리트 이렇게 섞는 기계인 콘크리트 믹서 트럭 뭐 이런 것까지도 건설 기계 등에도 다 해당이 되고 있어요. 그래서 개인이라든지 법인 관계없이 모두 신청이 가능하고요. 다만 이제 자동차세 체납이 있는 경우라고 한다면 연납 신청이 조금 제한될 수 있습니다. 아하. 신청하시는 방법은요. 지방자치단체 세정과에 뭐 신청을 한다든지 위텍스 또는 서울시는 이텍스 웹사이트를 이용하고요. ARS 전화를 통해서 신청하고 납부도 가능하십니다. 그렇죠. 그리고 그 종이 지로 용지도 날라오고요. 맞습니다. 집으로. 네. 그러면은 1년치를 먼저 내는 거니까 할인을 받아야 되지 않습니까? 네. 얼마나 쌉니까? 미리 내면. 네, 이제 원래 내라는 대로 매번 이제 분기마다 정기적으로 내는 거는 할인 혜택이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가능하면 미리 이제 내는 연납을 통해서 세금 부담을 줄이는 게 좋은데요. 자동차세를 연납, 그러니까 일괄해서 납부를 하면은 1년에 내야 되는 세금의 일정 비율만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1월에 연납을 하면 약 5% 정도를 할인을 받을 수가 있어요. 이게 정부는요, 당초에는 자동차세 연납하시는 분들에게는 10% 할인을 해줬었는데 이게 2022년도서부터는 이제 자동차세 밀리는 것도 많지 않기 때문에 점점 줄여서 이제 단계적으로 축소해서 2025년 사실 올해는 3%까지 낮출 계획이었는데요. 그런데 이제 고금리라든지 이제 경기 침체를 고려해서 5%를 유지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2000cc 자동차 승용차라고 한다면은 1년에 내는 자동차세는 한 연간 한 52만 원 정도인데요. 네. 이제 연납 할인을 신청을 해서 1월에 뭐 연납 신청을 하게 되면 약 5% 정도가 줄어들어서 한 2만 6천 원 정도가 할인돼요. 그래서 납부하는 세금은 한 49만 4천 원 정도를 납부를 하는데요. 이제 3월, 6월, 9월에도 신청은 할 수 있는데 네. 이제 뒤로 남아 있는 기간에 대해서만 할인을 받기 때문에 뭐 1월에 신청하는 것보다는 할인율이 줄어들게 됩니다. 그래서 뭐 3월에는 뒤에 4월서부터 12월 총 9개월분만, 그리고 6월에 신청하면 7월서부터 12월 6개월분만 해당되기 때문에 아무래도 1월에 신청을 하는 게 가장 유리합니다. 아하. 미리 낼수록 조금 더 할인 폭은 클 수 있고요. 네. 근데 이제 그거 많이들 걱정하세요. 이거 미리 1년치 자동차세 다 내놨다가 내가 만약에 하반기에 차를 팔게 되면 어떻게 되나? 네. 환급 받을 수 있겠죠? 그럴 수 있죠. 네. 자동차세 1년치를 미리 납부를 다 해놨는데 이제 차를 판다거나 중간에 아니면 네. 차를 폐차를 한다거나 이런 부분들은 내가 사용하지 않은 기간에 대해서는 이제 자동차세를 일할로 계산해서 다시 돌려주게 됩니다. 일할로 계산을 해서 돌려준다. 네, 하루하루씩. 그래서 예를 들어서 1년치 자동차세를 1월에 다 납부를 했는데 내가 7월 15일에 차량을 판매를 한 경우라면 그 다음 날인 7월 16일부터 12월 31일까지 총 한 5개월 반 정도 금액은 환급이 되게 됩니다. 또 이제 자동차는 살 때부터 세금을 내지 않습니까? 네. 취등록세도 만만치 않고 국산차, 수입차, 뭐 친환경차 종류에 따라서도 조금씩 차이가 있어요. 예, 조금씩 다릅니다. 자동차는요, 사는 순간부터 다 돈이죠. 그래서 자동차와 관련된 세금도 뭐 크게 세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는데 뭐 크게 취득세랑 자동차세 그리고 기름을 낼 때 들어가는 유류세 등으로 나눠볼 수 있어요. 네. 이 중에 제일 먼저 이제 취득세라는 거는 내가 차를 살 때 납부하는 건데요. 이거는 사실 국산차를 사느냐 수입차를 사느냐 취득세에서는 차이는 없지만 다만 이제 수입차 같은 경우는 관세나 개별 서비스세가 추가되기 때문에 같은 가격대라고 하더라도 세금 부담이 좀 큽니다. 대신에 이제 전기차를 살 때는 취득세라든지 아니면 개별 서비스세 감면 혜택이 있고요. 이제 번외로 취득세 같은 경우는 올해부터 다자녀가 이제 2명의 자녀부터 이제 해당이 됩니다. 할인이 있는데요. 자동차 취득세가 50% 감면 혜택을 받을 수가 있고요. 또 3자녀 이상이라면은 100% 면제를 받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밖에도 뭐 1000cc 이하의 경차라고 한다면은 취득세도 면제가 되고요. 네. 자동차세도 연 최대 10만 원까지인 혜택을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금 면에서 좀 집처럼 장기 보유 혜택 같은 거. 네. 자동차도 오래 타면은 세제 혜택을 더 받을 수 있는 게 있습니까? 네, 세금 부분에서 혜택이 있는데요. 이렇게 자동차를 가지고 있는 동안 나오는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요. 네. 이제 매년 납부를 하게 됩니다. 뭐 이건 국산차, 수입차 마찬가지로 동일한데 이 기준이 배기량 기준으로 해서 cc 기준으로 계산이 돼요. 네. 근데 이게 3년이 지났을 때부터 소유한 지 3년이 지났을 때부터는 이제 조금씩 줄어들어서 이제 자동차세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습니다. 자동차 연식이 오래될수록 자동차세는 낮아지는. 네, 맞습니다. 그래서 세금 부분만 고려한다면 오래 타는 게 유리한데요. 하지만 이제 또 고려해야 될 게 세금 말고도 다른 부분에서 고려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습니다. 뭐 차가 자주 망가지게 되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 들어갈 수도 있고요. 뭐 애초에 처음 샀을 때보다 연비가 안 좋아져서 연료 비용이 많이 들어갈 수도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런 것까지도 같이 고려를 해봐야 되기 때문에 차를 오래 타면 탈수록 장점인 부분은 자동차세 감면이 조금씩 줄어든다. 3년 지난 후부터는 5%씩 인하된다 이런 거라는지요. 아니면은 차를 살 때만 취득세를 내기 때문에 차를 오래 보유하면은 뭐 추가로 살 일이 없기 때문에 취득세 부담을 피할 수도 있고요. 또 크지는 않지만 자동차 보험료도 인하될 수 있습니다. 근데 이제 오래 탈수록 단점은 뭐냐면 고장이 잦게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정비 비용이라든지 연비가 떨어져서 뭐 연료비가 증가를 할 수 있겠네요. 예전에는 왜 자동차 10년 타기 운동 이런 거 많이 네. 했었거든요. 근데 그게 거의 한 20년은 된 것 같아요. 요즘은 차들 성능이 워낙 좋아져서 맞습니다. 10년 타도 뭐 차가 뭐 새 거라고 하긴 좀 그렇습니다만 네. 성능이 많이 유지가 되죠. 그렇죠. 그런데 이제 또 너무 오래되면은 특히 이제 디젤 차량들은 네. 이제 환경에 또 악영향을 미칠 수 있고 그래서 또 바꿀 필요도 있는 거고요. 맞습니다. 영업용 차량이나 법인차 같은 경우에는 세금이 좀 어떻습니까? 더 싼가요? 일반 승용차보다? 네, 많은 혜택이 있는데요. 이제 영업용 차량이나 법인 차량은 이제 세금을 부과하는 기준과 혜택 면에서 일반적으로 우리가 사용하는 개인용 차량과 큰 차이가 있습니다. 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유류세 등이 세금 부담이 크게 줄어서 확실히 유리한데요. 하나씩 설명드려보면은 이제 취득세, 차를 살 때 우리가 내는 취득세 같은 경우는 일반 차량은 차량 가격의 한 7% 정도가 취득세로 나오게 됩니다. 네. 대신에 이제 영업용 차량은 그거의 한 반 정도 수준인 뭐 차량 가격이 4%인데요. 예를 들어서 4천만 원짜리 차량을 구매한다고 봤을 때는 일반 차량을 구매하면 취득세가 한 28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영업용 차량을 구매했을 때는 한 160만 원 정도 내게 됩니다. 또 자동차세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듯이 배기량 cc에 따라서 계산이 되는데 네. 일반 승용차 2000cc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한 연간 한 40만 원 정도가 나올 텐데 영업용 승용차다 하면 그거의 10분의 1도 안 되는 3만 8천 원 정도만 내면 됩니다. 훨씬 싸네요. 네. 또 기름을 넣을 때 우리가 내는 세금인 유류세 같은 경우도요. 영업용으로 사용하는 택시라든지 화물차 같이 이렇게 등록된 영업용 차량이라고 한다면은 유류세를 다시 돌려주는 혜택이 있어요. 그래서 유류세 환급이라고 해서 내가 주유했던 양만큼 일정 금액을 환급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자영업자분들이 영업용으로 차를 뽑았을 때 세제 혜택을 또 많이 볼 수 있는 거고요. 네. 영업에 쓰시는 거니까. 맞습니다. 법인차는 어떻습니까? 법인차는. 네, 법인차는 이제 회사의 사업 용도로 쓰기 때문에 법인세, 세금을 줄일 수 있는 절감할 수 있는 공제 혜택이 있어요. 네. 또 이 차량이 일정 기준에 해당한다고 하면은 이 차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 그리고 이 차에 들어가는 기름값에 포함되어 있는 부가가치세까지도 다 돌려받을 수 있는 매입세 공제 혜택도 받을 수가 있습니다. 또 헷갈리는 게 차 살 때 어떤 게 가장 유리할까? 현금, 뭐 카드 할부, 리스, 렌트 종류가 많거든요. 네. 어떤 게 세금 측면에서 유리합니까? 네, 이 부분 질문 정말 많이 받는데요. 네. 딱 제가 정리를 해드릴게요. 예. 사실 자동차 구매 방법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현금으로 내느냐, 카드로 하느냐, 할부로 하느냐, 뭐 리스, 렌트 다양합니다. 세금 측면에서 봤을 때는요, 똑같아요. 전부 다 내가 낸 비용에 대해서는 다 비용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프로모션이라고 하죠. 이렇게 할인이 제일 많이 되고 나한테 제일 유리한 걸 사면 됩니다. 실무에서 저한테 질문하시는 분들 중에 많은 분들이요. 사실 고민을 하면서 본인이 갖고 싶은 모델이 있는데 네. 답은 정해져 있어요. 저는 이제 세금에 대해서 이분이 원하시는 답을 해드리면 되는 건데요. 예. 예를 들어서 이제 G80 차량이라든지 K7 차량 중에 이제 고민을 하시는 사장님이 계시는데 본인은 사실 G80을 갖고 싶어요, 이 모델이. 그런데도 저한테 다시 한번 물어봐서 세금적으로라도 다시 이 부분 G80이 유리하다.
라는 답을 듣고 싶어서 질문해 주시는 분들이 많이 계세요. 답정너네요. 답은 네. 정해져 있어. 맞습니다. 예,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방법을 알려줘. 막 이런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러면 장단점은 어떻게 됩니까? 종류에 따라서 구매하는 방법에 따라서. 여러 가지 방법을 설명을 드리자면은 이제 현금으로 이제 일시불로 구매하는 분들 계세요. 일명 현금 네. 박치기라고 얘기하는데 옛날에 정말 우리 어머니가 많이 쓰시던 표현인데 현금 맞습니다. 박치기. 네, 현금으로 주게 되면은 요구할 수 있는 할인이 뭐 제일 많기도 했었고요. 네. 또 추가적으로 이자 비용은 부담은 없는데 반면에 이제 단점이라면 초기에 비용이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현금이 묶여서 이 현금 자금 활용도가 낮아지는 경우가 있어요. 카드로 구매한다든지 할부로 구매하는 경우라고 한다면은 이제 카드로 샀을 때는 카드 사용에 따라서 뭐 포인트 적립이라든지 할인 혜택, 초기 자금이 좀 적게 들어간다라는 이런 이점이 있는데 이제 대신에 이제 남아 있는 할부 금액이 이자로 잡히기 때문에 빚으로 잡히게 되는 좀 불리한 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가장 많이 이제 고민하는 것들이 리스, 렌트까지도 고민을 하는데 네. 리스라고 한다면은 이제 법인이나 사업자라고 한다면 리스료 비용을 이제 세금을 줄일 수 있는 비용으로 처리를 할 수가 있어요. 비용 처리. 네, 세금을 더 많이 줄이는 건 아니고요. 여긴 중요한 건 비용 처리하는 데 있어서 조금 편하다라는 거예요. 매달 내가 내는 금액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그달 내는 금액만큼은 비용 처리가 가능한 거예요. 네, 뭐 리스 계약이 끝났을 때는 이제 소유권을 가지려면 잔금 추가로 납부해야 되는 경우도 있긴 하고요. 이런 게 이점은 뭐냐면 바로 돈은 없어서 일부 금액만 들어가는데 번호판 자체가 렌트카인 하허호 번호판이 아니기 때문에 이런 게 싫은 분들한테는 제격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네. 이제 또 렌트를 말씀드리면은 뭐 리스랑 거의 비슷하긴 한데요. 차량을 소유하지 않고 일정 기간 대여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취득세라든지 자동차세 뭐 이런 것들도 내가 신경 쓰지 않고 렌트 비용에 다 포함돼서 네. 내기 때문에 편합니다. 이제 단점 같은 경우는 이 렌트카를 했을 때 번호판 자체가 하허호라서 이걸 좀 싫어하시는 분들도 좀 계시고요. 총 비용은 렌트를 했을 때는 일반적으로 내가 구매하는 것보다 여기에 뭐 보험료라든지 취득세, 뭐 자동차세까지 다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구매했을 때보다 조금 더 높을 수는 있습니다. 결론을 말씀드리면 세금적으로는 모두 다 똑같기 때문에 본인에게 가장 할인이 많이 되는 걸 좋은 걸 골라서 선택을 하면 되고요. 뭐 리스나 렌트나 직접 구입을 한다든가 비용 처리는 전부 다 되기 때문에 어떤 방식으로 사든 세금 줄이는 효과는 동일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중고차 같은 경우는 어떻게 됩니까? 일반적으로 중고차 이제 가격이 싸니까 취득세가 좀 낮을 수 있는데 네. 신차랑 비교했을 때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네, 뭐 취득세 부분에서 말씀드리면은요, 중고차가 신차에 비해서 훨씬 적게 부과가 되기 때문에 유리합니다. 신차 같은 경우는 이제 차량이 공장에서 나왔을 때 출고가를 기준으로 취득세가 부과가 돼요. 네. 그래서 3천만 원짜리 신차 같은 경우라면은 한 취득세가 210만 원 정도가 나오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당연히 그 감가된 부분까지도 고려를 해야 되기 때문에요. 3천만 원짜리 출고된 차가 한 5년 정도 지나서 감가율이 한 50% 정도 됐다라고 하면 취득세도 그거의 반 정도인 105만 원 정도가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또 부가가치세가 있는데요. 이게 조금 네. 좀 차이가 큽니다. 개인 간 거래는요. 우리가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했을 때도 부가가치세를 하나도 안 낼 수가 있어요. 이게 좀 큰데요. 신차 같은 경우는 차량 가격에 추가로 부가가치세 10%를 내야 되기 때문에 3천만 원짜리 신차다라고 하면은 부가세 10%인 300만 원을 내야 되는데 중고차 같은 경우는 개인 간 거래인 경우는 부가가치세가 아예 발생하지 않아요. 그래요. 네, 그래서 뭐 이 부가세 10%를 내지 않습니다. 다만 개인 간 거래가 아닌 중고차 매매 업체 딜러라고 하죠. 이런 분들 통해서 구매했을 때는 이런 분들은 사업자이기 때문에 네. 중고차를 구매한다고 하더라도 중고차 가격에 10% 부가세를 추가로 부담을 해야 됩니다. 이미 그러면 그 사고 파는 가격에 반영이 된다라는 뜻이네요. 예, 맞습니다. 개인 간으로 중고차를 거래할 때는 부가세가 붙지 않는다. 네. 많이 배웠습니다. 김철훈 세무사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